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사의 권 46 최치원의 상대사 시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삼국사에 있는 상대사 시중장의 원전이 뭘까? 라고 이제 제가 그래서 조선 시절에 기원 필경집이 도서관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이 부분만 없어요. 상대사 시중장만. 그러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 고운문집에 상태사 시중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예문집에 있었으니까 사고전서에도 있을까? 그 사고전서를 뒤다봐도 못 찾겠어요. 그 아마 사고전서에서 상대사 시중장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면서 보다가 이렇게 고운문집에 상태사 시중장을 보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원전이 아니냐. 왜냐면요. 어쨌든 윗사람한테 편지를 쓰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하죠. 삼국사에는 복문이라고 해서 들었다는 표현으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복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삼국사는 태가 아니라 대지요. 상대사 시중장. 여기는 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와 태가 같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면 괜찮은데 모를 때는 이게 대와 태가 그러니까 대도 글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게.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거는 상대사 시중장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5줄에서는 4줄에서는 똑같아요. 삼국사. 복이 동해지 외유 삼국 에 있는데 기명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안이고 마한은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안은 신라다. 고려의 백제가 전성지시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인전호를 흔들으니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수황실이 망한 것은 요해동 쪽을 침범한 때문이다. 예, 그 소리인데요. 여기서요. 요 문장은 삼국사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틀리냐면요. 여기는 점이 지켜져 있죠. 복이 동해지 외하고 점이 찍혀 있고, 유삼국하고 점이 찍혀. 이건요, 송나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이후에 송나라 때 이렇게 끊어서 있는 그 버릇이 있는, 그러니까 원전은 아니라는 얘기죠. 원전에 이런 점이 없습니다. 예. 어디서 어디까지 이걸 하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있는 걸 보면은 분명하게 이거는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송나라 이후에 전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요 내용이 삼국사하고 삼국사에 있는 상대사 시중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걸 비교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위에 것은 고문집에 있는 상태사 시중장이고 아래 것은 삼국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 제가 그 달라진 게 무언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분명히 원전에는 복이 지금 위에 그 고문지면 복이고 밑에 거는 복문이고 그리고 이제 정관중 아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태종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거는요. 근데 아래 거는 당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당나라 태종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태종을 얘기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아태종 그러니까 당나라 육군을 인솔했다 그러면 그건 당나라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자가 다릅니다. 선자도 이렇게 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총장 원년 명영공 근데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적이라고 돼 있어요. 서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가 대과 태백산이 대백산이 이제 그 차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것은 말하자면 우리 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말하자면 그 가로한 것이 이제 삼국사는 뭐라는데 여기는 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이 더 아라고 말하자면 복이라고 했을 땐 치원이 했다는 그렇게 쓰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범자도 범유 이제 이렇게 범촌 이렇게 됐고 명년이 이제 주어로 이렇게 돼 있고 태가 태사 시중 이렇게 이제 주선이 이제 공으로 돼 있고 마초가 초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게 원전이냐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단 지금 고문집에 있는 거하고 상대사 시중량을 비교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번역했으면 좋겠지만 다 번역을 못 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번역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래 원문은 이제 어차피 있는 것이 있는 걸 이제 다시 밑에다가 이제 원인데 이게 고문집이 그 상대사 시중량을 어디에 썼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 그게 궁금한데 이건 지금 이 쓴 걸로 봐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만 표현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에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구당서와 신당서는 최고가 841년입니다. 그 이유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기록에서 840년 이후의 기록이 이제 말하자면 중화 2년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보다 그래도 40년이 늦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이제 685년에 귀국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3년 전에 그 사이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아마도 황소요의 난 있을 때 그때 쓴 것인가 하여튼 우리가 그런데요 삼국사에서는 894년에 신라 임금한테 시무 12호조를 바치니 이제 잠자세를 줬다. 근데 이제 896년에 적고적을 입은 도적들이 서울 서부 모량리까지 쳐들어왔다 하는데 여기서 적고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찾아봐도 적고적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이 조선팔도에서는요,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금의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표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혼건적이나 적고적이 있다는 그 자체는 유연제는 5월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초를 조선팔도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던 신라, 그 신라는 삼안에서 사로국이 발전한 신라입니다. 근데 그게 가락국에도 속해 있고 고구려에도 속해 있고 백제에도 속해 있다가 광복해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킨 그런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라의 인물이다. 그리고 그 신라의 인물로서 또 뽑는다면 장보고예요. 예, 최치원 이전의 장보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인물을 본다면 바로 김유신이에요. 지금 김유신이 살았을 때 전쟁 지명이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화 남제에서 백제지명 남쪽으로 동명과 덕안이 있는 그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때요, 신라에서 당나라에 수출한 것이 자석과 바늘이에요. 그 두 가지를 보면 신라 침반되잖아요. 나침판을 만드는 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 안양 위에 자라는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자석과 바늘. 그런데 우리는 벽골제가 지금 김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안양 그 자 밑에 안양이고 안양 밑에 이제 학벽시가 있습니다. 그 학벽시하고 학벽시에서 동남쪽으로 고련이 있고 동명이 있어요. 동명은 당나라가 백제 땅에도 오도독부거든요. 그런데 학벽시의 벽자와 동명 사이에 고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벽의 벽자하고 골자하면 벽골하면 벽골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명과 안양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뭐냐면 김제하입니다. 김제하의 끝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걸 벽골제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저수지의 그 길이가 뚝방의 길이가 삼국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벽골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그거 신라 땅이었다가 백제 땅이었다가 뭐 이렇게 고구려 땅이 되는 그런 삼각지점이에요. 그래서 주한민국 지도집을 보면 동명이 하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방 세력의 진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안양과 자는 하남성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깍지를 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동명은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럼 뭐냐, 거기가 삼국의 접경 지역이었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대사 시중을 보면서 이 상대사 시중인장이야말로 진화 18사 동의전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대사 시중장이 없었다면 아마 동의전을 완벽하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삼국사를 완전하게 해석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이 바로 유연제는 5월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동의전을 새롭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상대사 시중량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서